고유의 영토. 오늘도 일본 외무상이 국회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13년째 같은 말. 근데 이 고유의 영토가 뭔 뜻인지 일본 정부한테 직접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2005년 스즈키 문에오 의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서면 질의합니다. 고유 영토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고이즈미 내각이 각의 결정으로 내놓은 공식 답변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 고유의 영토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1877년으로 가볼게요.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 그곳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일본 땅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다른 나라 영토가 된 적 없는 땅이 고유 영토라면서요. 자기들 정의대로라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13년째 국회에서 외치고 있어요. 왜 멈추지 않냐고요? 못 멈추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볼게요. 오늘 일본 국회에서 두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죠. 이 사람이 오늘 한일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테키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에요. 이 사람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국회에서 한쪽은 손을 내밀고 한쪽은 칼을 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일본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부터 봐야 돼요. 2025년 말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폭발합니다. 수산물 수입 재중단, 히토류 규제, 항공편 중단까지 중국인 여행객까지 끊기면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고립됩니다. 이때 일본이 손을 내민 곳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가 취임하자마자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고도 했어요. 2026년 1월엔 나라연에서 또 만났죠. 여기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라연의 나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라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드럼들 같이 쳤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류까지 했습니다. 총재 선거 때는 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사람이 막상 총리가 되니까 관행대로 차관급만 보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진짜 뭔가 달라진 것 같죠? 역대급 우호, 한일 새시대. 근데요, 오늘 또 이겁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열받죠? 근데 이거요, 2014년부터 외무상 자리가 7번 바뀌었는데 한 글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항상 이게 붙어요.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근데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예요. 이걸 같은 입으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지 않아요? 한국 외교부는요, 오늘도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이것도 매년 같은 문장이에요. 양쪽 다 대본대로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말을 주고받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연초에 국회 외교연설, 2월에 다케시마의 날, 4월에 외교청서, 1년 내내 끊기지 않도록 일정 자체가 짜여 있는 겁니다. 한국은 매번 이 타이밍에 반응하죠. 항의하고 공사 부르고 뉴스 나오고 며칠 지나면 잊혀집니다. 내년 국회에서 또 반복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뉴스에서 매년 나오는 거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국회 연설, 이건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본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2024년 검정 기준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18종이에요. 이 중 16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칩니다. 89%예요. 15종은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씁니다. 일본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시나요?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빼앗아갔다, 이럽니다. 4년 전에는 82%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89%입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판 국방백서, 방위백서죠. 여기에도 매년 독도가 들어갑니다. 2005년부터요. 19년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최근엔 표현까지 바꿨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가 의연하게 대응한다로. 말이 더 세진 겁니다. 그 다음은 외교청서.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외교 보고서예요.
여기도 매년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 거기다 다케시마 10포인트라는 홍보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포함 9개 언어. 전 세계에 뿌리고 있어요. 그 다음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2005년에 만든 기념일인데요. 처음엔 지방의 행사였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 중앙정부가 움직입니다.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 시작해요. 올해까지 13년 연속입니다. 보이시나요? 교실에서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고 국방부가 우리 땅이라고 쓰고 외무성이 우리 땅이라고 전 세계에 뿌리고 매년 기념일까지 챙기고 국회에서 매년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전부 따로 도는 게 아니죠. 교과서, 백서, 연설, 기념일, 홍보물 전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태기가 한 저 말, 저건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닌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걸 멈추지 않느냐. 중국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한국이 절실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드럼까지 같이 치면서 웃었잖아요. 야스쿠니도 참았죠. 근데 독도만은 절대 안 멈춥니다. 왜 그러냐? 한 번이라도 빼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외교 연설에서 한 해라도 넣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한 번이라도 빼면 더 이상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못 멈추는 거예요. 한일 관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총리가 아무리 활짝 웃어도 뒤에서는 이를 악물고 같은 말을 집어넣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기들 논리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법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2008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페드라 브랑카라는 작은 섬을 놓고 싸웠습니다. 원래는 말레이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ICJ가 싱가포르한테 넘겨줬습니다. 이유가 뭐냐? 싱가포르가 그 섬에 등대를 짓고 통신 설비를 깔고 수십 년간 주권 행사를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아무 반응도 안 한 겁니다. ICJ 판결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대국의 행위가 대응을 요구할 때 침묵은 묵인에 해당할 수 있다. 상대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제법에서 실제로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일본이 왜 한 해도 안 빼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엔 전담부서와 역사관, 도쿄엔 국립영토 주권전시관, 올해 또 리뉴얼해서 체험형으로 바꿨습니다. 수학 여행 코스로 밀고 있어요. 일본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을 체험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일본이 진짜 노리는 건 독도를 당장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이 시류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과서에 넣고, 백서에 넣고, 연설에 넣고, 9개 언어로 전 세계에 뿌리고 수십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여기는 분쟁이 있는 곳이다. 이걸 국제사회 머릿속에 심는 겁니다. 반복 자체가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는 밖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주변국과 영토 분쟁이 있다. 이 한 줄이 일본 안에서 뭘 하는지 아시나요? 방위예산 올릴 때 씁니다. 2024년 일본 방위비 사상 최대였습니다. 중국, 북한 위협이 주된 근거지만 주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프레임 안에 독도도 항상 들어갑니다. 헌법 개정 논의할 때도 쓰죠. 자위대를 군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독도, 센카쿠, 북방 영토가 항상 세트로 따라 붙습니다. 선거철에도 쓰죠. 보수 정치인한테 영토 문제는 가장 안전한 결집카드입니다. 영토를 지키겠다는 말에 반대할 유권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독도 주장이 반복되는 건 단순히 땅이 갖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독도는 섬 이상의 의미를 갖죠. 예산을 만들고 군대를 키우고 표를 모으는 장치입니다. 멈추면 예산 근거가 사라져요. 멈추면 개헌 명분이 약해집니다. 멈추면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멈추는 건 손해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수십 년째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시 오늘로 돌아와 볼게요. 다카이치 총리, 한국과 신뢰관계를 기초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 모테기 외무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같은 날, 같은 국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돌아서면 우리 땅이라고 씁니다. 아마 내년에도 할 거예요. 14년 연속으로 아마도 할 겁니다. 외무상이 바뀌어도 할 거고요. 총리가 바뀌어도 할 겁니다. 그게 이 나라가 하는 방식이고 수십 년째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매년 같은 항의문만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과서를 바꾸고 전시관을 짓고 9개 언어로 세계에 뿌립니다. 우리는 공사를 부르고 유감을 표하고 다음날 잊어버려요.
일본은 수십 년짜리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1년에 하루 2월 22일에만 분노합니다. 시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물론 독도는 우리가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섬을 잃었어요. 시료 지배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상대가 수십 년째 기록을 쌓고 있는데 우리가 이벤트성 분노로만 대응하면 국제사회 머릿속에 남는 건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입니다. 일본은 100년 뒤에 재판관에게 보여줄 기록을 쌓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당장의 기분만 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듯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